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요즘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PPT의 제목은 다정함에 대하여라는 것인데요. 이제 저는 우리가 좀 더 다정하게 살아도 좋지 않을까. 그 다정함의 다른 이름은 연결과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글을 쓰는 동안 했던 다정함에 대한 경험과 생각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또 노동으로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일에도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이 원래 얼마 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습니다. 유재석하고 찍은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본 걸로 하고요. 이제 그 사진은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어갖고 맨 앞에 넣었던 건데요. 네. 근데 그 촬영을 7시간을 했습니다. 아침 11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계속 찍었어요. 유재석 씨랑 얘기 나누는 시간이 한 팀당 3시간입니다. 유재석 씨는 하루에 4팀하고 촬영을 한대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찍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촬영 끝나고 조세호 씨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뭔가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작 전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2시간 촬영이 끝나고 유재석 씨가 조세호 씨에게 했던 말은 뭐였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밥 먹으러 가자. 유재석이랑 밥 먹는 게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무서운 말 더 뭐였을까요? 그리고 마치는 분께 여기 노조에서 감사하게도 제 책을 몇 권 준비해 주셔서요. 그래서 제가 서명해서 선물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손 드셨는데요, 선생님. 한 팀 더 하고. 한 팀을 더 하고 가자. 야, 그러면 세상에 한 밤 10시에 끝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말 뭐가 있을까요? 네. 진짜 무섭네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세호야 빨리 준비해 헬스장 늦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운동하러 간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고 저는 밥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이날 편집됐던 얘기도 많이 있고요. 못했던 얘기들도 있고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은 제가 썼던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나옵니다. 제가 쓴 책들을 좀 안내해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제가 10년 전에 첫 번째로 쓴 책의 제목입니다. 저는 10년 전까지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어요.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그렇게 시간 강사로 살았죠. 그런데 그 책을 쓰고 대학에서 나와서 지금은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 강사에게 4대 보험이 안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도 안 나왔죠. 그래서 그때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건강보험도 내가 내야 되고 혼인신고도 해야 되고 해서 집 근처 맥도날드에서 새벽마다 물류생활 차이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50만 원을 더 벌었고 그때 월급이 80만 원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넷에 좀 썼는데 그게 책으로 나오게 됐고 대학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대학에서 나와서 평생 내가 해온 게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건데 할 수가 없게 됐고 대한민국의 대학엔 취업이 안 되게 됐습니다.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때 시작한 일이 대리운전이었어요. 내가 운전면허가 있고 몸이 건강하고 당장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좀 무서웠습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큰일 날 텐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다르게 먹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차만 운전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평생 내 차만 운전하고 살아갈 텐데 다른 사람의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이 사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비추어질까? 대학의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는 보지 못한 풍경일 것이고 같이 공부하는 교수들도 선배들도 평생 보지 못할 풍경을 나 혼자 보는 거잖아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차에서 보는 풍경이라는 게 여러분만 보는 풍경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운전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나서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이제 대리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이 두 권의 책이 잘 됐습니다. 신문사에서 저를 올해의 작가로 선정해주기도 하고 여기저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계속 글을 쓰면서 살아봐야겠다. 쓰고 싶었던 글들을 써보자. 와, 네 이제 정말 딱 알맞게 뭔가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까 자랑하려던 사진이고요. 이건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이고요. 네 그리고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에서 나와서 했던 몇 가지의 경험들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라는 게 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제 제 삶을 많이 다르게 해주셨죠. 이제 제 삶을 많이 다르게 해준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가 무엇이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장에 항공권이 있습니다. 인천과 후쿠오카를 오갈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이죠. 보시면 2017년, 벌써 8년이 지난 일이네요. 저는 이때 35살이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여행을 참 안 다니고 살았더라고요. 대학생 때 MT 다녀온 거랑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며칠 다녀온 게 전부였어요. 왜 그렇게 살았나 생각해 보니 일단 대학원 연구실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언제 교수님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돈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이 80만 원이었고 이제 맥도날드에서 물류상하 차이를 해서 한 달에 100시간이라고 50만 원을 더 벌었거든요. 그때는 최저시급이 5,500원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여행을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생각했어요. 내가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외국으로 여행 한번 다녀와야겠다. 여보 우리 다 같이 외국으로 여행 다녀오자 했더니 애들이 너무 어려서 못 간대요. 5살, 2살을 데리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냐. 근데 들어보니까 네가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다. 혼자 다녀와 라고 해서 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잠깐 생각하다가 아니야 나중에 다 같이 가자 했더니 괜찮대요. 자기는 젊을 때 유럽에도 몇 달 다녀왔고 들어보니까 안 다녀온 나라가 없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놀았구만 생각하고 그래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 했더니 3일의 시간을 줄게. 다녀오고 싶은 나라 다 다녀와 해가지고 제일 가깝고 싼 데를 찾은 게 이 후쿠오카였어요. 가는데 1시간이면 된다 해서 놀랐는데 가격을 보고 좀 더 놀랐습니다. 혹시 왕복 비행기 요금이 얼마쯤 할 것 같으세요? 20만 원. 20만 원? 7만 원이요. 얼마요? 7만 원. 7만 원? 와, 아니 사실 제가 어제도 서울 부산 KTX를 탔는데 59,800원이잖아요. 왕복 한 12만 원 될 텐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싸더라고요. 108,300원. 네, 이거를 결제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아이가 좀 몸이 아파 병원에 데려갔더니 별건 아니지만 입원시키고 수술을 하러 해야 된다. 근데 급한 수술이니까 교수님이 시간 되는 이날 무조건 해라 잡아준 날이 제가 출국하는 날 아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사에 전화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되었으니 환불이 됩니까? 환불이 된다라고 하면서 18,000원을 환불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환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2주나 남아있고 그리고 또 금방 누군가가 매진된 거니까 들어올 텐데 이건 부당하다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나? 아니야, 이 사람도 그냥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는 나와 닮은 평범한 노동자일 텐데 그럼 안 된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8,000원 돌려받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그냥 주어도 그 사람도 나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받은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런데 준 사람도 행복해진 사람을 보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그 사람이 다녀와서 밥을 한 끼 사도 18,000원 하겠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도 됩니까? 물었더니 양도해도 된대요. 대신 3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일주일 내로 직접 찾아와라. 첫 번째는 대한민국 남자여야만 한다.
두 번째는 그 남자의 이름이 김민섭이어야만 한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의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이 스펠링이 똑같아야 한다. 참 귀찮은 편한 것 같아요. 비행기는 참 뭔가 할 게 많더라고요. 혹시 어떠세요? 이런 조건을 가진 여행 갈 사람 일주일 내로 찾을 수 있으신가요? 아마 쉽지가 않겠죠. 이제 제가 그때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듣고 있던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고민해?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 당장 환불받고 나 치킨 한 마리 시켜줘 하더라고요. 그래 맞는 말이야 하고 환불 그냥 해주세요 얘기를 하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김민섭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을 것이다. 저는 제 이름을 네이버에 자주 검색하거든요. 하루에 20번씩은 합니다. 오늘도 5번은 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모든 작가들이 자기 이름 되게 자주 검색해요. 누가 내 책 읽고 어디에 서평 쓰지 않았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의 평가를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검색할 때마다 수십 명의 김민석들이 나와서 너무 싫었어요. 아니 나만 나와야 사람들이 내 책을 살 텐데 너무 흔한 이름이라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런 흔한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게 아닐까. 그래, 내가 이유를 만들자. 김민섭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여행을 보내줘야겠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김민섭을 찾기 시작하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자녀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요. 혹시 이제 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랑 이름 똑같은 애 찾아서 여행 한번 보내줄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으세요? 제 아이가 지금 12살이 됐는데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아니 그럴 돈이 있으면 엄마 아빠를 보내줘야지. 그리고 공부 안 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찾기 어렵겠지, 못 찾을 거야. 그리고 찾든 못 찾든 그 시간에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 언젠가부터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저 사람보다 잘 될 수 있을까,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물론 그건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어떠한 선택이 조금 더 김민섭이라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선택일까? 그리고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욕망들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두고 했던 모든 선택들은 그게 좀 잘 안 되어도 괜찮더라고요. 잘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내가 남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행복하고 또 어울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전보다 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시험 문제를 푼다거나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선택과는 다를 겁니다. 그런 건 공부를 해야지요. 이것은 삶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에 가까워질 때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생각했어요. 김민섭을 찾든 못 찾든 내가 옳다고 믿는 그리고 내가 즐겁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 뭐라도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지 생각하고 이제 김민섭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페이스북을 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좋아요도 눌러주고 공유도 해주고 댓글에다가 자기 친구 김민섭을 막 태그하시더라고요. 금방 찾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김민섭이 안 나왔어요. 다들 평일이라 회사에 가야 하고 연말이라 휴가를 쓰기도 어렵고 대학생들은 다 시험 기간이래요. 다들 포기하고 있을 즈음에 3일째 되는 날 김민섭 씨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김민섭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제가 다녀와도 될까요? 저보다 10살이 어린 25살 93년생 김민섭 씨였어요.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고
졸업 전시 비용이 부족해서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정말 여행 가기에 어울리는 민섭 씨가 나타났구나 생각하고 양도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그때 메시지가 한 통 또 왔어요. 아 어떡하지 한 장밖에 없는데 누구를 줘야 하나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김민섭 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분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들이 만났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누구였냐면요. 안녕하세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를 잘 보고 있습니다. 여행 떠날 민섭 씨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 때문에 떠날 수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민섭 씨의 숙박비 30만 원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집이 어렵습니다. 시간과 비행기표가 있어도 여행을 못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메시지를 드려봅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비행기표를 줘도 여행을 못 갈지 모르는데 어딘가에 있을 민섭 씨도 그럴지 몰라서 제가 좀 도울게요 하는 내용이었어요. 무척 어려운 일을 하신 거죠. 30만 원이란 돈도 큰 돈이겠지만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래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일 겁니다. 두 분을 연결해드리고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사람들이 또 축하한다고 막 댓글을 남겨주는데 민섭 씨도 댓글을 남깁니다. 제가 다녀오기로 한 김민섭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사람들이 또 잘 다녀오라고 댓글을 남겨주는데 누가 이런 댓글을 또 남겼어요. 올해까지 유효기간인 후쿠오카 그린패스권이 2장이 있습니다. 어차피 전 올해 안에 다시 가지 않을 것 같으니 보내드릴게요. 일본은 버스비가 비싸고 환승이 안 된다는데 이게 있으면 하루 종일 공짜로 살 수 있대요. 이제 민섭 씨는 항공권에 숙박비에 교통비까지 다 후원을 받고 여행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행을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댓글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저는 와이파이 렌탈 업체 대표입니다. 통신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는 후쿠오카 타워에 다녀온 대학생들인데 입장권이 하나 남았어요. 보내드릴 테니 꼭 보고 오세요. 야경이 예쁘더라고요. 사람들이 민섭 씨의 여행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지? 나는 이름이라도 똑같지. 이 사람들은 정말 완벽한 타인들인데 아무 보상도 대가도 없이 왜들 이러는 건가? 근데 누군가가 또 작은 도움을 주면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저도 민섭 씨만한 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민섭 씨가 여행을 잘 다녀오면 왠지 집에 있는 우리 아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민섭 씨가 잘 되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이 평범한 청년의 모습에서 각자 자기가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여행을 잘 다녀오면 집에 있는 우리 아이도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내 학생들도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민섭 씨는 여행을 잘 다녀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행을 5일 정도 앞두었을 때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저희 카카오 임직원들도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연결의 가치에 무척 어울리는 일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김민섭 씨 여행 비용은 저희가 모두 후원하겠습니다. 와, 카카오는 대기업이잖아요. 되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러지? 그리고 또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나도 같이 보내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에서 그러더라고요. 김민섭 씨가 졸업 전시 비용이 부족해서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민섭 씨가 여행을 잘 다녀오는 걸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겠죠. 그런데 민섭 씨가 여행을 다녀와서도 행복하면 좋겠네요. 졸업 비용까지 함께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등록금까지 마련이 됩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카카오 펀딩 프로젝트 메인에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후원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 제가 장난처럼 붙인 이름이었는데
여행을 3일 앞두고 프로젝트 이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93년생 김민섭 씨 후쿠오카 보내기 프로젝트. 네, 3일 동안 278명의 사람들이 254만 9천 원과 이것저것을 따로 더 모아서 이 청년에게 전해줍니다. 여행 잘 다녀와요. 그리고 졸업 비용에도 보태주십시오 하고. 여기 두 명의 김민섭이 있죠. 제가 있고 디자인 공부하는 대학생 민섭 씨가 있습니다. 여행 가는 날 아침에 그래도 얼굴은 좀 봐야겠다 싶어서 저도 공항으로 갔고요. 인천 공항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발권을 받으러 갔더니 항공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김민섭 씨시죠? 제가 발권해 드리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민섭 씨가 여행 간다는 사실을 공항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둘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근처 카페에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 민섭 씨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고민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수백 명이 저를 여행 보내준다 하더니 이제 졸업까지 시켜주겠대요. 사람들은 저를 왜 돕고 있을까요? 그리고 작가님은 저를 왜 돕고 있습니까? 뭔가 좀 멋진 답을 해주고 싶은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돌보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얼굴 모르는 사람을 후원한 일도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여러 도움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이르렀을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었던 좋은 어른들이 또 어느 순간에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때 어떤 답을 들었는지 또 어떤 답을 해주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때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대학에서 나왔을 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를 도와주신 이름 모를 분들이 계셨는데 나중에 몇 분을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를 왜 도와주셨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해준 답이 있었는데요. 그래 이 말을 이 청년에게 돌려줘야겠다 생각하고 했던 말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왠지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같이 출국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민섭 씨가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 여행 잘 다녀올게요. 그런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작가님이 83년생이고 제가 93년생이잖아요. 저 언젠가 2003년에 태어난 민섭 씨는 제가 꼭 찾을게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반드시 여행을 보내줄게요.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젠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이제 출국장으로 갔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아마 제가 기대했던 말은 올 때 기념품 좀 사올게요 라든지 다녀와서 당신에게 맛있는 밥을 사겠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에게 몇 배로 갚겠다라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누군가를 도와줄 때 작은 도움을 주고 많이 기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이만큼을 줬는데 저 사람도 이만큼은 줘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쟤들도 이만큼은 따라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민섭 씨가 저에게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잘 전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준다 한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분들도 저에게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분들도 저에게 받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나도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도 언젠가 너를 닮은 사람을 찾아 이걸 잘 전해주면 좋겠다. 사회에서 받은 걸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도 사회에 갚아라.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몇 년 뒤에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해서 잘 지켜봐야지 생각했고, 근데 더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난 어떤 사람이 될까? 도움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의 삶도 달라질 것인데, 그래 그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나도 잘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민섭 씨는 여행을 잘 다녀왔고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민섭 씨는 그 이듬해 졸업을 했고 취업 준비생이 되었고 몇 년 고생하다가 취업을 또 했다 합니다. 그리고 유퀴즈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둘이 같이 출연을 좀 해줄 수 있냐. 이제 그래서 유퀴즈인데 나가야죠 하는 말을 동시에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김민섭 씨도 여러 말들을 했는데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내가 새롭게 가지게 된 이런 마음들이 나에게서 끊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동정과 다정함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정함이라는 것은 동정에서 나올 겁니다. 동정은 뭔가 나쁜 단어처럼 들리지만 많은 학자들이 뭐 동서양의 철학자나 사회학자나 종교학자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말해왔고 인간만이 가진 본성일 것이다.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온 가치입니다. 쉽게 말해 동정은 같을 동의 정정이란 한자를 쓰잖아요. 누군가와 같은 정이 되는 일. 정은 마음이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이 되어보는 일을 두고 우리는 동정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동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또 실어 나르는 누군가의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동정하는 일도 중요할 겁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동정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먼 데 있는 존재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완벽한 타인들에게서도 나를 발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다정한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의 다정은 마늘 다자에 정정자를 쓰죠. 결국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타인의 마음이 되어볼 수 있는 동정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다정함이고 그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민섭 씨는 대학을 잘 졸업했습니다. 최우수 졸업생이 되어서 총장님께 상 받았다 하더라고요. 와 축하합니다 라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라면서 한마디 말을 더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축하받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한마디 말을 더 하신다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네, 혹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있습니까? 작가님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이다. 네,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또 이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궁금했거든요. 또 누군가는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먹을 수도 있겠고 맛있는 걸 그리고 또 야 나 열심히 한 거 알잖아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민섭 씨는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잘 되기를 바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잘됨이라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 알게 된 건데요. 돌봄과 지도도 있었을 것이고 남들에게 따르지 않은 운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야 가능한 게 누군가의 잘됨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좋은 태도를 가졌다라는 말을 하죠. 물론 능력과 노력은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잘해야 하지만 좋은 태도가 함께할 때 누군가의 잘됨은 지속되고 그로 인해 타인과 연결되고 확장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퀴즈에서 마지막 질문이 당신의 삶은 그 프로젝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민섭 씨가 이런 답을 했더라고요. 온전히 나만 잘 되는 길을 선택할 때 머뭇거려지긴 합니다. 저는 이 머뭇거려지긴 한다는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길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길들을. 저도 그렇습니다. 남이 잘 되는 길을 먼저 고민하는 일은 제 인생에 없어요. 저도 제가 잘 되는 길을 먼저 고민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일 겁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들은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 앞에서든 조금은 머뭇거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진짜 나만 잘 돼도 괜찮은가? 저 사람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지? 혹시 함께 잘 되는 길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정말로 내가 잘 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늘 고민하지만 이타적인 결과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은 다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다정함이라는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 다정함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나만 생각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이 계속 좋아지겠죠. 우리의 일자리뿐 아니라 선택마저도 기계들이 많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AI와 야만이 결합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더 중요해질 겁니다. 다정함을 기반으로 사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정함을 기반으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계들을 인간을 위해 더 다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좀 덜 다정해도 먹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정해야 내가 더 잘 될 수 있구나. 다정해야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렇게 다정함이라는 것이 가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지능의 영역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2살, 9살 두 남자아이고요. 제 아내가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하는 말을 하루에 10번 하는 것 같아요. 아빠의 직업이 작가여도 애들은 책을 안 봅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전 아직 공부해라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대신 아침마다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친구들에게 네가 먼저 인사해라.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말을 해라.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다 먹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 하늘에 대고 인사를 꼭 해라. 아빠도 그렇게 산다. 얘기를 해주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상의 태도들이 사람을 잘 되게 만든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저도 제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제가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유퀴즈에 나가서 했던 말들을 곱하기 3정도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방송에 나오지 않았고 책에 아직 쓰지 않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민석 씨하고는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작년 봄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민석 씨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저는 강원도 강릉에 살고 있습니다. 저 오늘 강릉에서 열심히 왔는데요.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93년생 민석 씨는 왜 수원에서 강릉까지 저를 찾아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민석 씨를 찾은 거예요. 김민석 씨 몇 년생? 그다음 03년. 03년생 민석 씨를 찾았다.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 넘기셨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시군요. 혹시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있으십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근데 손을 드셔서. 같은. 여러분이 참 잘 연결되어 있으시네요. 같은 생각을 이렇게. 네, 제가 사실 요즘 청소년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 청소년들은 거의 90%가 03년생 민석 씨를 찾아온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막 교장 선생님이나 어디 회사의 막 부자 이사님들 이런 분들 연수를 가보면 답이 좀 달라요. 결혼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청첩장 가져온 거 아니야? 이제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03년생 민석 씨가 아니라 결혼할 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네, 그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답은 아니지만 네. 제가 원하는 답이기도 해서 네.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말을 해주었는데요. 그린피스라는 환경보호 단체에서 봉사활동하다 만났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아파트 어디 살고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는 그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더라고요. 캐나다로 이주할 것이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환경학을 공부해 볼 거예요 해서 갑자기 이유가 뭐예요 물었더니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 때문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떤 질문이 따라다녔대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해 뭘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지?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 마음을 정했대요.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데 내가 환경학을 공부해서 이걸 좀 나아지게 하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디자인을 공부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건물을 디자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여해야지 생각했대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예쁜 건물을 보면 예쁘게 잘 지었구나 생각하지 저 건물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배출하고 있을까 생각해 본 일은 없었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섭 씨는 이 사진 기준으로 32살입니다. 자기의 진로를 정하기에 빠른 나이는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더 젊었던 시기에 아마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했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은 이기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연봉은 얼마나 나오지? 앞으로 전망은 괜찮으려나?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지? 그런 게 참 중요했거든요.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민섭 씨가 이기적인 고민만 했다라고 하면 예쁜 건물 더 지어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타적인 고민을 한 줄 더한 순간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건물을 디자인해야겠다. 그걸로 우리 삶에 기여해야겠다. 이건 완전히 같은 일이지만 또 완전히 다른 일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청소년들을 만나면 꼭 말을 해줍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들을 고민할 때 이기적인 고민들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 누구나 그러하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에 이타적인 고민을 한 줄 더한다. 너희가 만약 그러하다면 너희의 진로라는 것은 너희의 부모님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응원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런 일이 잘 안 되는 걸 본 일이 없다.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로라는 것도 결국 인생의 선택 중 하나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타적인 고민을 더해 나갈 때 그러한 고민들은 그러한 선택들은 아마도 다정한 선택이 될 것이고 돌고 돌아서 나와 우리를 잘 되게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연결과 연대라는 것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훨씬 더 나도 잘 되고 서로 잘 되는 길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민섭 씨랑 얘기를 나누다가 그 결혼식을 하면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뭐 하나 해드릴까요? 물었더니 네 하나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도 작년 봄에 열린 민섭 씨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서울에 있는 용산가족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으로 열렸고요. 용산구청에서 비용을 다 대줘서 무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하면 된대요. 그리고 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주례를 시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주례 없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주례사 대신에 신부의 아버지가 편지 읽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신부 아버지가 너무 우셔가지고 좀 그랬어요. 저는 축사를 해달라 해서 축사를 읽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날 2명이 많이 울었는데 신부 아버지랑 제가 많이 울어가지고 되게 미안했어요. 이제 그리고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저라면 어느 정도의 축의금이 적당히 보이십니까? 93만, 93년생이니까 네, 낭만적인 해결인데 돈이 많이 들긴 하네요.
축사를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잠깐 생각도 했었는데 민섭 씨한테 결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캐나다 대학원에 합격했다 하더라고요. 와 정말 잘 됐네요. 그런데 혹시 장학금은 좀 받으셨습니까? 물었어요. 저도 학비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민섭 씨 목소리가 되게 어두워지더니 저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걱정이네요. 그래도 또 잘 될 겁니다.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 고민하다가 캐나다 대학원의 첫 학기 등록금이라고 했던 7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연락이 바로 오더라고요. 잘못 보내신 거죠? 라고 하길래 이게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졸업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당신의 입학의 이유를 듣고 다시 한번 다 돕고 싶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돈이라 생각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민섭 씨는 결혼식을 잘 마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두 가지의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해결이 됐어요. 축의금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500만 할 걸, 300만 할 걸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하면 못할 게 뻔해가지고 몰래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축의금을 700만 원씩 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어디서 들었어 했더니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 알려줬다 하더라고요.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막 이러길래 어떡하지 했는데 몇 시간 지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은 그 프로젝트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수익을 얻었잖아. 근데 이 사람은 학생으로만 살았잖아. 그런 거 없었잖아. 그래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여기까진 잘했어 하길래 생각지 못했거든요. 야 고마워. 어떻게 좀 더 할까 물었더니 더 하진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름의 답은 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만약 민섭 씨가 저 디자인 공부 더 해서 예쁜 건물도 짓고 유명해지겠습니다 했으면 10만 원쯤 했을 겁니다. 축사도 해줬잖아요. 근데 민섭 씨가 이타적인 고민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이 이야기를 아직 놓지 않았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또 뭐라도 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됐던 거죠. 결국 민섭 씨가 자기의 태도로 만들어두었던 돈을 자기의 태도로 다시 찾아간 거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습니다. 진짜 내 돈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보다 10살이 어린 이 민섭 씨도 내가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몇 년을 따라다녔다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내가 내 일만 잘하면 되지, 내 가족만 먹여 살리면 되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려면 좋은 작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책도 잘 쓰고요, 잘 팔고 상도 많이 받는. 그런데 좋은 작가가 된 나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부질없더라고요. 그 다음이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게 되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좋은 어른입니다.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작가나 좋은 무엇들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좋은 어른이다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애들도 아니더라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들을 보면서 배우게 된 게,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어른은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완성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공부하며 살아간다 하면 좋은 어른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의 태도를 정하고 그에 가까워지는 삶을 산다. 이제 그것과도 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83년생 민섭 씨,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유퀴즈 나온 이후에 강의 요청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한 달에 100개씩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가 3개가 있네요. 작년에 강의를 몇 개 했나 세어봤더니 학교, 기관, 기업 해서 480개를 했더라고요. 와 정말 많이 했죠.
한 번도 거절한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고 동선이 나오면 기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면 너무 고마운 겁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찾아주는 게 태어나 처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논문을 쓰면 3명 읽었거든요. 지도교수가 지도해야 되니까 읽고, 심사위원이 돈 받았으니까 읽고, 그리고 제가 쓰면서 읽습니다. 근데 지금은 책을 쓰면 많이 읽어주시고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대단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 지금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다니는 동안 강의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다 다녔습니다. 근데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통비도 따져야 되고 기회비용도 따져야 되고 다른 작가들은 얼마 받던데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제 인생의 제일 친한 친구를 몇 년 전에 어느 고등학교 강의 갔다가 만났거든요.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누군가와 친구가 될지도 모르죠. 누군가는 내 책을 더 읽어볼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강릉에 왔을 때 제가 운영하는 서점에 들르실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언젠가 통장을 봤더니 남들에게는 얼마 안 될 겁니다. 자꾸 기억지만 제 기준에서는 꽤 많은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돈이라는 걸 어디에 써야 되지? 내가 번 돈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벌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혼자 벌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고, 또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의 돈은 좀 사라져도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만 하고 있다가 재작년 가을에 안동에 있는 작은 중학교에 강의를 갔습니다. 근데 어떤 중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3학년인데요. 저도 아직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도 일본에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답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름이 김민섭이면 내 보내줄게요 했더니 제 이름은 전동혁입니다. 저는 못 가겠네요 하더라고요. 근데 강의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보내줄 수도 있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내 통장에 누구 여행 보내줄 돈도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끝나고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혁 학생 연락처 좀 적어줘요. 당장은 아니어도 내가 언젠가 꼭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안동에서 강릉까지 이제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번 돈하고 또 앞으로 벌 돈들을 전부는 아니어도 그 일부를 모아서 청소년들을 여행 보내주는 일을 해봐야겠다. 많이는 못 보내겠지만 1년에 몇 명은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녀온 아이들이 언젠가 딱 한 명이라도 내가 이 사회를 위해 뭘 해야 하지? 어떻게 갚아야 하지? 이런 마음을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다, 재밌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순간 뭔가 내 인생이 통째로 한 걸음쯤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앞이 선명해지더라고요. 여기로 천천히 걸어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서 몇 명의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강의 갔다 만났던 그 고등학교에 가서 만난 친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어. 같이 하자. 이제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법무사 일을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때 만드는 게 비영리 재단이라는 거야. 내가 법무사잖아. 그런 거 만드는 게 내 일이지. 그럼 네가 만들어줘. 그래, 만들어줄게. 10억 있니? 그러더라고요. 10억. 없어요. 그렇게 큰 돈은 비싼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그 재단이라는 건 보통 10억에서 30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해서, 그럼 나는 못할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때 만드는 게 비영리 법인이야. 그걸 만들어줄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책 제목과 같은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름의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한참 걸렸어요. 1년이 넘게 걸렸고요.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이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도 살아갑니다. 별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받는 돈이나 제가 책을 쓰고 받는 인세, 그것들을 전부도 아니고 가족한테 쓸 만큼 씁니다. 그러고 남은 돈들을 청소년들을 여행 보내주는 일을 올해 여름부터 시작합니다.
동혁이에게는 이번 주에 전화를 할 겁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됐대요. 준비됐습니까? 이제 물어볼 건데 혹시 저 공부해야 돼서 못 갈 것 같은데요 하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그래도 동혁이까지 5명의 학생들을 잘 뽑아서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에 이 비영리법인 개정에 그 안내가 올라갈 거고요. 그렇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다녀와서 남의 돈으로 잘 놀았습니다 이러고 갈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성과나 성취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는 것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선택과 동시에 나는 성장하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몇 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됐거든요. 언젠가에 저는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그리고 인생뿐 아니라 조직의 의미도 되겠죠. 그 의미라는 것이 어딘가에 도착할 때만 나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여기 합격하지 못하면, 내가 여기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한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에 따라 선택해 나아가며 내 인생의 책임을 질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삶은 어딘가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좋은 삶이다. 즉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18,000원을 돌려받느니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 삶의 방식에 어울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재미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선택하고 책임질 일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합리적인 답을 빨리 달라 요구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이 가끔은 머뭇거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다정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정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개인뿐 아니라 이 노조라는 이름으로도요.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좋은 어른에 가까워지시기를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거의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어주는 건 힘든 일입니다. 거의 1시간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잘 되기를 바란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말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혼자 2시간을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어서 이제 앞에 얘기 좀 더 드리고 이제 좀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책이 한 권 남았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분께 드리려 하는데요. 뭐 나쁜 질문, 무례한 질문 같은 거 없으니까 아무거나 해주셔도 됩니다. 고등학교 강의 나오면 맨날 듣는 게 그래서 연봉이 얼마입니까? 주식은 뭘 사면 됩니까? 첫사랑은 뭐합니까? 네, 다 성실하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는 분 계실까요? 예, 선생님. 내 자식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 자식이요? 제가 아내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그냥 착한 동네 형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아내한테 얘기한 유일한 얘기인데요. 이제 아내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앉아봐.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 받아쓰기 15점 받아왔어. 이게 말이 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5점, 다음에 20점 받으면 좋겠네. 뭐 이러긴 했는데 얘기는 꽤 오래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애들은 우리랑은 좀 더 다른 세상에 살아갈 거야. 얘네들은 착하게만 살면 온 세상이 먹여 살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인사 잘하는 애들을 키워봅시다. 네, 인사 잘하는 애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참 좋아해. 근데 그런 세상에 안 오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세상 안 올 수도 있지. 근데 여보 그런 세상에 안 오면 얘네가 착하게 살았는데 세상이 먹여 살리지 않으면 내가 몰래 먹여 살려볼게. 그러려고 열심히 살고 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농담입니다. 하지만 진담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가,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상에 안 올 것이다 믿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때 거봐 내가 안 온다고 했지 그러기보다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라는 데 대해서 조금은 미안함을 가지는 것이 또 지금을 살아가는 어른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애들이 인사 잘하면서 크면 좋겠고 착하게 잘 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사 잘해 이런 거 얘기는 하는데요. 그 이상은 잘 얘기는 안 합니다. 뭐 공부하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아빠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런 삶도 괜찮구나라고 여기고 언젠가 그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두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한테도 또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지 마. 그럼 우린 함께 불행해진다. 당신이 행복하면 행복한 엄마를 보고 우리 모두 행복해진다. 난 애들에게 행복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당신도 행복한 엄마가 되어서 모두 행복해집시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리고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여행지는 최초 축소가는 즉흥적으로 정하신 여행지 지금 몇 년? 지금 원래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여행 후쿠오카를 잡은 이유는 그냥 해외여행 가능한 대 중에 최저가 정렬을 했더니 그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냥 공항에 내려서 간판이 예쁜 집에 들어가서 초밥을 먹으면 될 것 같다. 그냥 그 정도만 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행을 어디에 갈까 생각해보니 민석 씨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 있잖아요. 캐나다로 오시면 로키 산맥 국립공원 가서 탐방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아직 잘 되진 않아가지고 역시 최저가로 갈 수 있는 데 찾았는데 저희 정기 후원자 중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정기 후원자가 한 명씩은 늘거든요. 정기 후원자 중에 제1교포가 계세요. 내가 오사카에 있는데 오사카에 3층 집이 있어. 거기서 청소년들과 인솔 하는 선생님들이 묵을 수 있지라고 하셔가지고 후쿠오카로 정했다가 급히 오사카로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네. 혹시 일본까지 철도가 있다면 오늘 좀 지척해 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사카로 8월 초에 첫째 주에 2박 3일을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이 네, 선생님. 작가님은 그러면은 첫 번째 여행은 어디로 해외에? 여행을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요. 이 프로젝트 끝나고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못 가다가 이제 코로나 끝날 즈음에 유키즈 방영이 나갔어요. 너무 바빠졌습니다. 하루에 강의가 3개씩은 늘 거의 있어가지고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사실 여행한다라는 마음으로 오긴 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 대학, 강의실, 연구실, 집, 대학, 강의실, 연구실 집하고 직장을 오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에 500군데나 처음 가는 곳에 가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만한 여행이 없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대전에 자주 옵니다. 왜 자주 오냐면 제가 무척 좋아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국어하고 야구를 좋아합니다. 국어는 이제 글을 쓰고 있으니까 좋은데 야구는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다닙니다.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제 수원에 있습니다. 근데 야구장을 갈 시간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강의 요청이 오잖아요. 한화 이글스랑 제 팀의 원정 경기 날짜를 보는 거죠. 이날 가도 되나요? 이날 오셔도 됩니다 하면은 그날 갑니다. 그날 이제 강의하러 가면서 야 야구를 보러 왔는데 누가 돈도 준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강의 끝나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을 딱 입고 야구장에 들어가잖아요. 제일 행복합니다. 이만한 여행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전국의 야구장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다니고요. 수원 야구장은 한 1년에 20번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제 수도권 강의가 끝나면 거기로 야구 보러 가는 거죠. 참 좋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야구를 그렇게 보러 다녔던 건 아닌데요. 행복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바빠서, 내가 일이 많아서, 내가 사랑하는 곳에 갈 수가 없다 하면은
그 삶을 원망하게 됩니다. 일과 삶을 분리하면서 나도 일만 하다 죽어야 되지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었는데 이제는 일과 삶을 분리하지 말자. 이제 여행을 다닌다라는 마음으로 즐기고 배우면서 다니자. 결국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본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여행 오는 마음으로 왔고요. 또 여러분과도 언젠가 또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는 선생님 계실까요? 네. 책을 쓸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사실 한동안 쓸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쓰고 싶었던 게 조금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한 서너 권을 쓰고 나니까 그때부터 뭘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하자면 영감이라는 게 필요해진 거죠. 근데 그런 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요즘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출발해서 새벽에 숙소에 들어갑니다. 강의를 하루에 서너 개를 하고 하루에 500명을 넘게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새벽에 숙소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다. 근데 쓸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열심히만 산 거예요. 열심히만 사는 삶에서는 쓸 게 뭐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나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남들이 뭘 좋아하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즉 그렇게 스스로 선택해 나아가고 또 스스로의 태도에 따른 선택을 해 나가다 보면 쓰고 싶은 게 매일매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사는 거 말고 나로서 좋은 사람으로 하루를 살았나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요즘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람으로 하루하루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면 쓸 게 많이 생긴다. 남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생긴다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책을 쓸 때 제목을 정해놓고 쓰세요? 아니면 쓰다 보면 제목을 정해요? 그거는 작가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제목을 정하고 쓰긴 합니다. 그리고 책을 한 10권 내는데요. 10권 중에 9권이 그냥 정해놓은 제목이 그냥 됐어요. 사실 출판사에서 다른 걸로 합시다 얘기를 하는데 저의 경우는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이거보다 좋은 걸 못 찾았습니다가 9번이었고요. 딱 한 번 편집자가 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좋은데요 했더니 저희도 이게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내게 된 책 제목이 3개월 전에 나온 이 책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또 질문 있는 선생님 계실까요? 그럼 제가 제 이야기 한 5분 10분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릉에 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강릉까지 KTX가 돼서 대단히 행복합니다. 근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20년을 살았고요. 직장하고 학교 때문에 강원도 원주에서 20년을 살았고 6년 전에 강릉으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바다에 살고 싶다길래 그냥 아빠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어. 엄마 설득해 했더니 설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의 꿈이 서점 주인이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서점은 시험도 안 봐도 되고 자격증도 필요 없더라고요. 열면 되더라고요. 당신의 강릉이란 이름을 가진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작은 서점이에요. 5명이 들어오면 꽉 차는 작은 서점이고요. 지금은 좀 큰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비영리법인 사무실 때문에 이제 그 승인을 받으려면 큰 데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옮겼는데요. 강릉은 누구나 뭐 좀 놀러 오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언젠가 오셨을 때 오늘이 기억나면 이 당신의 강릉이라는 서점에 들려주세요. 이제 북카페로 같이 해서 제가 친한 척도 해드리고 커피도 내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거 얘기 한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에 대한 건데요. 저는 지금도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고 요번 주에도 한 번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하는 대리운전은 밤에 하지 않고 낮에 많이 합니다. 혹시 낮에 하는 대리운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탁송 어떻게 하세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보통은 탁송이라는 이름도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탁송은 뭐냐면 비어있는 차를 어디론가 옮기는 걸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 차를 샀다. 그럼 뭐 울산이나 천안의 공장에서 가져올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타던 차를 중고차로 딜러에게 가져갈 사람이 필요하죠. 이제 그것인데 제가 유퀴즈 나오고 강의가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 달 교통비, 특히 KTX의 돈을 진짜 많이 쓰는데요. 한 달 교통비가 300만 원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돈을 내면서 다니고 있지? 받으면서 다녀야겠다. 어느 날 강릉에서 서울로 강의가 있었는데 KTX 타는 대신에 근처에 서울 가는 중고차 탁송을 찾아봤더니 몇 대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빈 차에 시동을 걸고 서울에 갖다 놨습니다. 사진 찍어 문자를 보냈더니 10만 원이 입금이 되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그때부터 탁송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부산으로 또 강의를 가야 돼요. 다음날. 그럼 KTX 타고 또 59,800원 내고 가야 되는데 기다렸더니 부산 가는 탁송이 또 나오더라고요. 또 갖다 놨습니다. 이번에 16만 원을 벌었죠. 강릉, 서울, 부산을 내 필요에 따라 이동했는데 26만 원을 벌었고 내야 할 차비 10만 원을 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궁상 떨지 말고 그거 좋은 차 좀 사서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좀 기차 타고 다녀라. 그래야 좀 사람이 쉬지 않냐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의 처지나 환경이 달라진다 해도 함께 변하지 않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저에게 내가 10만 원 줄게 내 차 운전해 줄래? 3만 원 내고 기차 탈래? 물어보면 전 무조건 운전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운전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저기에 있는 차가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지켜나갈 때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요즘 강의가 너무 많아졌는데 싫다는 건 아니지만 집에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네가 가져가면 내가 애들을 키울 수가 없다. 픽업을 못 하잖아. 중고차로 경차를 한 대 사줘라 하길래 필요하겠다 빨리 사자 하고 중고차 사이트를 봤습니다. 근데 모닝, 스파크레이 이런 것들이 한 10,000km 내외로 산 것들은 800만 원씩 하더라고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중고인데. 그리고 500만 원, 300만 원, 500리터는 별로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800짜리 스파크 괜찮지 이거 사자 했더니 너무 비싸대요. 나 요즘 열심히 벌고 있어 이거 살 수 있어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의 예산은 100만 원까지였다 하더라고요. 100만 원으로 오토바이도 못 살 거잖아요. 그래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냥 제가 800짜리를 사줄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내 아내에게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만약에 경차는 중고로 100이 넘으면 안 돼. 잘못된 거지만 내 아내가 살아온 삶에 비추어 그러하다면 굳이 그거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문제 삼을 때 항상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일이 되었는데 한 달 뒤에 제가 수원으로 강의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은 중고차 매매 단지가 되게 큰 게 있고요. 폐차장도 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탁송의 절반이 인천하고 수원으로 가거든요. 사실 저는 인천 수원 갈 때 잘 대중교통을 안 씁니다. 탁송으로 많이 가죠. 어디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밖에 없어서 잡았는데 폐차장으로 가는 콜이었고 제 눈앞에 경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운전을 시작했는데 차가 잘 나가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고민하다가 차의 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16만 킬로였고 타이어도 괜찮았고 이렇게 차가 관리가 잘 됐는데 폐차하신 이유가 있나요? 물었더니 저도 좀 아쉬운데 보시면 알겠지만 스틱이잖아요. 그 수동은 이런 강원도에서 팔기도 어렵다길래 그냥 수원의 폐차장에 35만 원 받고 폐차를 보냅니다. 저도 아쉽네요 하시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경차 스틱은 팔기가 어렵대요. 근데 제 아내가 스틱만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네, 되게 희귀한 사람이죠. 결혼할 때도 수동 아반떼를 20만을 몰았더라고요. 아니 왜 수동을 타세요? 물었더니
나는 강원도 사람이고 언덕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보다 했는데 그래서 차의 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45만 원 드리고 가져가도 될까요? 아예 같은 강릉분이신데 35만 원만 주십시오 하셔가지고 바로 보내드리고 집으로 차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차예요. 아내한테 얘기했죠. 여보 빨리 나와봐. 오늘부터 이게 당신 차야 하고 보여줬더니 또 화를 내더라고요. 또 말도 없이 얼마나 줬어? 300 넘었지? 막 이러길래 여기 봐봐 35만 원 보이지? 이런 사연이 있었어 했더니 갑자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차를 어떻게 따갈고 잘 가져왔다.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요즘 집에 전화하는 차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커피도 마시고 있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집이 좋아서 있었던 게 아니구나 싶어서 좀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그 둘째 아이가 이때 유치원생이었는데 차를 타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친구들은 내 친구 아빠들은 다 외제차 타 크고 멋있는 거 우리 차는 또 이렇게 조그만 똥차야 막 이러더라고요.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이 막말을 잘 하긴 하지만 그래도 따끔하게 한마디 하려는데 제 아내가 운전하다 뒤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리리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은 알아? 네 형 핸드폰보다 더 싼 차야 이런 차가 어딨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도 웃고 저도 웃고 아내도 웃고 제가 기억하는 제 가족의 제일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매니저를 두는 삶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저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여전히 대리운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작가도 많고 대리기사도 많은데 탁송으로 강의를 다니는 작가는 전 세계에 너 하나일 거다 하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책으로 탁송 인간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대리사회라는 책 다음에 다시 노동하는 오랜만에 책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탁송 보내며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인간의 가치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걸 너무 헐값에 시대에 탁송 보내버리고 다시 못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탁송 보내지 않아야 할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재밌게 써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오늘이 기억나신다며 이 탁송인간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에 당신의 강령이라 치면 제 서점 계정이 나옵니다. 정말로 언젠가 여행 오셨을 때 혹은 여러분이 기차 타고 강릉 오셨을 때 강릉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또 거기 법인 정보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언젠가 우리가 또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기도 했고 제가 질문하려 했더니 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네. 하시죠. 예. 다른 분들 먼저 하셔야 돼서 원래는 처음 쓰신 책이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거기 나왔던 초기에 하셨던 말씀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오늘 말씀에 좀 없으셨던 것 같고 원래는 또 교통사고 나와서 그 모욕죄로 고발하는 사건 아니면 또 한강변에서 띵뛰기 하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신강대 강사장 그때 했을 때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뭐 이렇게 강연하신 것도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런 내용도 좀 더 듣고 쉬는 시간 가졌으면 그럴까요? 네네. 그러면 10분 정도 제가 좀 더 앞에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사실 이 얘기는 안 한 지가 몇 년 되긴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시간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냥 재밌게 잘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보 내가 두 가지의 프로포즈를 할게. 첫 번째는 나는 지금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월급이 한 100만 원쯤 돼.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생활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야. 괜찮아? 물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돈을 못 버는 건 알고 있었고 나도 돈이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두 번째는 몸이 불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혼인신고를 좀 안 하면 좋겠어 했더니 그때는 말이 없더라고요. 혹시 어떠세요? 그런 프로포즈 괜찮으십니까?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아내가 이유가 몸이 불어서 나도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대학은 시간 강사들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해주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건강보험을 지역 가입으로 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들이 대신 내주고 있잖아. 근데 혼인신고하면 우리가 내야 돼. 그리고 알아봤더니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 80만 원의 생활비에서 10만 원 넘게 건강보험으로 내야 돼 했더니 그럼 그냥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 혼인신고를.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해야 될 날이 찾아오더라고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날 이제 아이 태어난 얼굴을 보고 밖으로 나오면 생각했어요. 이제 공부만 할 수는 없다. 다른 일을 더 해야 한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 해온 게 공부고 그리고 나는 또 연구실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강의도 일주일에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봇대에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부인 공고였어요. 일주일에 주말 포함 4일만 오전에 출근하면 되고 월급은 50만 원이고 4대 보험을 보장해준다. 와, 그 4대 보험이라는 걸 보는데 여기다, 여기로 가야 된다. 그 들어갔던 데가 맥도날드였습니다. 물류상하차 할 사람을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전국에 있는 맥도날드에 월수금 아침마다 큰 차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틀 동안 먹을 햄버거 재료들이 실려있죠. 박스를 기준으로 하면 한 150박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서 그것들을 다 내리고 분류를 하고 옮기는데 7시부터 12시까지 하면 일이 대충 끝납니다. 그거를 하고 1시에 대학 강의가 있었거든요.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출근하면 딱 1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는 동안 강의하러 들어가면 엄청 힘들었어요. 다리가 막 후들거리는 거예요. 그동안 뭐 육체노동을 해본 일도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이상했던 게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사실 강의하러 들어가면 대학생도 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앞에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반응만 보고 아, 강의 잘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제 그런데 그 강의 듣는 애들 중에 맨날 자는 애가 있었어요. 그럼 믿죠. 근데 어느 날 걔가 이제 저한테 교수님 저 이거 쉬는 시간에 애들 좀 나눠줄게요 갖고 왔는데 검은색 비닐봉지에 삼각김밥이 잔뜩 담겨 있더라고요. 이거 뭐야 네가 샀어? 아니요 저 편의점 야간 알바 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남은 거 가져옵니다. 아 그때 알았습니다. 얘가 등록금을 벌려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매일 하고 있었구나. 당연히 피곤하고 졸렸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믿지가 않더라고요. 애가 좀 졸고 있어도 그래 많이 힘들었지 쉬어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하게도 몸은 힘든데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노동이라는 것이 사람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줄 힘이 있다면 그때 처음으로 좀 느꼈어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존중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뭔가 사람을 연결시킨다 그런 어떤 감각들이 그때부터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 글을 썼습니다. 논문을 쓰는 게 제 일이었잖아요.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식을 만드는 대학이라는 곳이 햄버거를 만드는 맥도날드보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지? 그날 이제 그냥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글을 써서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날 봤더니 댓글이 수백 개가 있더라고요. 재밌게 읽었다. 다음 편을 내놓아라. 근데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거를 이제 연재를 했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걸 한번 책으로 내보자. 그리고 익명으로 냈는데 내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대학에서 알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대학에서 나오게 됐죠. 근데 사실 대학에서 나오지 않은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왔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그동안 저는 강의실과 연구실이 대학에만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지도교수도 대학에서만 만날 수가 있다.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재료를 나르는 동안 대학이 그러니까 강의실과 연구실이 대학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든지 나의 지도교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대학에서 나온다고 해서 내 세상이 무너진다 해서 내가 깔려 죽는 게 아니라
그래 더 새로운 큰 세상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것저것 책을 더 쓰기도 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제 그리고 최근에 쓴 책 중에 이제 지금하고 이어지고 있는 걸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연결에 대한 겁니다. 그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책에 보면 제가 운동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무게를 쟀더니 85kg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 헬스장에 갔더니 바디 챌린지라는 걸 한대요. 10만 원씩 내서 1등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근데 대충 400만 원 상당의 뭔가를 주는 거였어요. 1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동기부여가 되겠다 싶어 했는데 신청하고 일주일 있다 헬스장이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예. 그 문자가 왔어요. 진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쩔 수가 없다. 각자 운동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다시 문도 열고 근데 100일 뒤에 몸무게는 잴 거다. 이렇게 온 겁니다. 각자 운동하라는 얘기잖아요. 운동해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집 앞에 공원을 그냥 뛰었습니다. 아침에 3km, 저녁에 3km 그렇게. 그리고 스쿼트 있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100일 동안 하루에 500개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65kg까지 빠졌고 100일 만에 1등을 했습니다. 400만 원을 진짜 받아서 잘 썼죠. 근데 제가 운동하는 과정을 오늘도 뛰었다 막 이렇게 올렸더니 사람들이 와 진짜 이게 되네 살이 빠지네 나도 뛰어보고 싶어. 근데 제가 1등 했다고 올리니까 이제 운동은 끝난 거냐? 아닙니다. 운동했더니 즐겁네요. 목요일 저녁마다 저는 그때 서울에 잠깐 있었거든요. 한강 망원지구라는 데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뛸 분들은 같이 뛰시죠. 그 목요일에 나갔더니 20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뛰겠습니다. 뛰고 와서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20명이 있었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만듭시다. 코로나 기간이라 같이는 못 뛰지만 그냥 어디서 와서 같이들 뛰고 있는 거니까 몰뛰 작당이라고 합시다. 몰래 뛰는 작가와 당신. 몰뛰 작당이라는 걸 하다가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심해져서 그럼 이제 우리 정말 각자 뜁시다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뛰었고 저도 강릉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한동안 뛰진 않았죠. 근데 2달 전에 몸무게를 쟀더니 또 90kg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할 때가 됐다 싶어서 2달 전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78kg까지 이제 감량을 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근데 이제 뛰다 보니까 어른의 운동이라는 건 헬스장도 가고 1시간에 5만 원씩 PT도 되고 이제 그런 걸 텐데 그냥 달리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영리법인 이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의 이사도 저랑 나이가 비슷한 학교 선생님인데 얘네들도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짜로 뛰고 있는데 1km를 뛸 때마다 500원씩 모아서 비영리법인에 넣어서 연말에 운동화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선물해주면 어떨까 했더니 다 너무 좋대요. 그래서 당잘런이라는 걸 얼마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달리기. 그거를 셋이서 계속 올렸더니 댓글들이 또 달려요. 나도 뛰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하면 되냐? 그래서 그러면 비영리법인 계좌를 여기 붙일 테니까 1kg에 500원씩 자율적으로 당잘런 누구누구 하고 입금해 주세요 했더니 아침마다 500원 1000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댓글을 답니다.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뛸 수가 없어요. 당잘 걷도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걷기. 그래서 진짜 걷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자전거를 타는데요. 당잘 라를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라이딩. 그저께 어떤 분이 전 수영을 합니다 하셔서 당잘 스윙까지 지금 만들었습니다. 어제까지 49명이 같이 아침마다 뛰고 걷고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면서 이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참 좋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즐겁게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나와 결이 같은 사람들이 근처에 곁으로 옵니다. 저는 그것을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결이 같은 사람들과 이어지는 일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다 잘 되더라고요. 이거 잘 되겠지. 남들이 좋아하겠지 생각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망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꾸준히 즐겁게 해나갔던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잘런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계속 꾸준히 해서 연말까지 몇 명이 함께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도 나 가끔 달리기 해, 걷기를 해 이런 분들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당잘런 검색하시면 제 계정에 올라온 글이 있고 참여 방법이 있거든요. 또 이제 같이 해주신다 하면은 그것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뛰고 안 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사실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떨지 몰라가지고요. 선생님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할까요? 네. 아 그럴까요? 네네네.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좋은 날 또 만나고 제가 다음에는 여행 다녀와서 뭘 배웠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